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양승 칼럼입니다. 이양승 칼럼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죠. 뉴데일리에 칼럼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재명 당 이시조선 후기 화적대 활빈당 흉내내고 있다. 부제목은요. 서민 구한다며 유물사관과 볼셰비즘으로 무장, 증오 확대 재생산은 그들의 무기, 반일, 반미, 반부자, 반기업, 거의 화적대 수준 악법 쏟아내는 중.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영수회담 700일과 700년 대한민국 시스템 묵시록.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협박. 영수회담 내용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700일 어쩌고 하는 너스레만 있었다. 형식은 황당했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며 협치를 요구해온 이들이 최후 통첩하는 시기였다. 대통령에 대한 협박에 가까웠다. 도둑대가 경찰서에 몰려간 격이다. 기막힌 역설이다. 폭력을 제지하는 이들이 더 폭력적인 경우다. 파시스트에 맞선다는 볼셰비키의 약탈 방식이 더 추악했다. 강조하지만 한국은 역설의 나라다. 이시조선은 동방 부패지국. 그 역설의 시작은 이시조선 시대에 착근된 가치전도 현상이다. 동방 예의지국 조선은 동방 부패지국이었고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부패의 나라였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부패 피라미드였다. 가장 피해자들은 밑바닥층 구성했던 평민과 노비,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마소의 일을 대신하며 그 부패 피라미드를 떠받치고 있었다. 배움은 허락되지 않았다. 가장 힘들게 일하며 가장 굶주려야 했다. 이시조선은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일제를 통해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조선인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이 없을 수 없었다.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이시조선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700년 갈 것 같다. 부패 시스템 고착화로 치닫는 이재명 당.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건 지배계급의 부패였다. 한반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나 지금이나 정치 체제 껍데기만 변하고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다. 그 알맹이는 부패 시스템이다. 북쪽은 지금도 썩어 문드러진 왕정 이시조선 시스템 그 자체다. 남쪽은 좌파 주도로 부패 시스템이 더욱 고착될 태세다. 이번 영수회담은 그 신호를 날렸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라면 한국의 방향은 정해졌다. 경제는 포퓰리즘, 정치는 다수결 독재, 즉 개딸 전체주의다. 할빈당 꿈꾸며 두당 25만 원 외친다. 민주당 주류는 운동권이다. 그들은 잘 쳐주면 조선 후기 활빈당이다. 활빈당은 당시 삼남 지방의 화적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밀 지하 조직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할빈당은 골빈당이다. 조선이 근대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고 이제 G8 국가가 된 마당에 할빈당의 정당성을 둔다면 그건 골빈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골빈당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조선은 임금과 신하들이 참 무책임했다. 도둑대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다. 지금도 한국은 탈법이 미덕이 되고 깡패가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 할빈당은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한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전국적 조직이 됐다. 그들은 빼앗는 걸 잘했을 뿐이다.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공격하고 개화를 반대했다. 특히 일본과 서양을 혐오했다. 그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행동강령은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 여러 댁에 나눠주면 활빈으로 여겨 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법을 어기는 건 당연했다. 그들 머릿속엔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다.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면 불법, 탈법, 위법도 모두 정당화됐다. 그들의 지향점은 무법천지였다. 법이 아니라 두정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다. 한국이 목소리 크면 이기는 나라가 된 배경이다. 한국의 전통 민요도 이를 반영한다. 바로 각설이 타령이다. 각설이는 거지를 말한다. 그뿐 아니라 도둑도 설이라고 포장되고 동화책에선 이를 정겹다고 표현한다. 한국인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이유다. 활빈당은 골빈 화적대. 운동권 행동강령도 활빈당과 비슷하다. 지배계급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폭력도 정당화했다. 어느덧 대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법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법도 안 지키는 이들에게서 윤리를 기대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은 법이 없으면 더 유리했다. 따라서 할빈당에게 열광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도 할빈당은 기본적으로 도둑대였다. 저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평가 또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도적대가 아닐 수 없다.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 지배계급과 탐관오리들을 주로 털었다는 식인데 그건 날조된 서사다. 그들이 턴 사람들 중엔 착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다만 두종의 눈밖에 났을 뿐이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약탈.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정의를 외치는데 그 기준을 자신들이 정했다.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화적대 애들보다 더 위험하다. 옛날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의 유물사관과 볼셰비즘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 교조적이고 더 폐쇄적이며 법을 더 무시한다. 지난 총선
당선자들을 몇몇을 보면 보통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다. 엘리트 운동권 청년 유시민이 자신보다 못 배운 청년들을 뿌락지로 몰아 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아는 걸 보면 그 세계관을 알만하다. 새천년 NHK 룸사롱 사태도 우연한 일탈이 아니다. 활빈을 말하는 화적대 두령과 중간 두령들도 약탈이 끝나면 한바탕 술판을 벌였을 것이다. 운동권도 다르지 않았다. 활빈을 외친다고 부패가 없을 수 없다. 아니, 부패는 필연이다. 원래 법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오를 부풀려 법치와 시장을 부셔라. 활빈을 외친 화적대도 도구마가 있다. 바로 증오다. 그 증오의 전통은 남아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반일을, 한국전쟁을 겪고 나선 반미를 외치며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증오의 대상을 찾는다. 교활한 정치인들은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다. 국로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한다. 이번 영수회담에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동맹국 중심 외교 노선까지 문제 삼았다. 활빈당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그들은 약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증오심을 조장해 누군가를 골려줄 궁리만 했다.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른다. 그런 이들이 선동에 힘입어 거대 의석을 확보하더니 이젠 중우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사고가 정상이라면 누구도 활빈당이 국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법치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이다. 화적대가 부활한다. 이제 운동권 정치는 청산 대상이다. 운동권 패거리 중심의 치세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무엇에 홀린 듯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을 보노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퇴장해야 할 운동권이 다시 정치의 주류로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선 결과를 민심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과거 화적대들도 비슷한 착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화적대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그게 한계다. 이렇게 이양성 교수가 일갈했는데, 이양성 교수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 이론으로 경제와 정치 현안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폐부를 찌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의 집단, 교포의 뚜레도 계보들이 있잖아요. 그 계보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라는 민주자를 내세워서 조폭 집단처럼 여기서는 이제 할빈당을 비교했는데요. 할빈당은 지금의 그 이재명 당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그 할빈당도 그 문제가 많고 백성들이 많이 속았죠. 왜냐하면 나눠주니까. 그때도 이제 부자들을 털어서, 국간을 털어서 막 나눠줍니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털어서 요만큼을 나눠주면서 나머지 이만큼을 배부르고 막 자기들 막 마음대로 뭐 조직을 관리하고 막 이들 술판 벌리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 약탈하고, 그리고 요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나눠주는 걸 얻어 처먹는 백성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할빈당이 막, 왜냐면 세금 쪽으로 곡식을 나라님들한테 바치는데 할빈당은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요 달콤한 맛에 쏘가가지고 할빈당을 응원하고 숨겨주고 보호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빈당은 또 그냥 그게 우쭐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영무시하고 뭐 주령님하고 환호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착각해서 자기가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고 더 자기의 그 불법 탈법의 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당이 그거예요. 불법 탈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 거러지 같은 백성들은 그거에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착각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내 불법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표창장 위조는 정당화시키고, 왜? 윤석열 때려잡기 위해서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예요. 지 딸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위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윤석열을 때려잡으려면은 내 죄 같은 거는 묻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감옥 가면 싸울 수 있겠느냐? 나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표창장 위조한 사람은 그러고 수천억 조 단위를 빼돌린 이재명과 그의 악당들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막 나눠주고 여러분들 배골치 않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대권 잡으려면은 자금도 필요한데 대장동 그래 해먹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실토하고 감옥에 가면 윤석열 치하에서 당신들은 시원한 맛을 못 볼 거 아니냐. 내가 싸우는 사람 나밖에 더 있냐. 그래서 이거 조직도 관리하고 정치 자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그걸 해먹은 거지. 내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어요. 윤석열하고 싸우려면 나밖에 더 있어요. 삼성하고 싸우려면 나밖에 더 있어요. 보수 우파들하고 싸우려면 나밖에 더 있어요. 이런 거에 좌파들이 실제로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빈당에 조선시대 우매한 백성들이 쏘갔듯이 이게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할빈당이 지들 약탈한 거 가지고 배불리듯이
이놈들은 지들 배불리면서 겉으로는 사기를 치는데 쏘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양승 교수가 마지막에요. 이렇게 일갈했죠. 그런데 그 할빈당은 나라를 못 세운다. 결국은 할빈당은 멸망 안 되는 거죠. 그 화적대들은 새로운 나라 세우지 못한다. 그 화적대들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키고 상식을 어겼기 때문에 한때 그저 선동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 근데요, 이 화적대들 할빈당은 그때 이제 양반이고 부자들 이제 불법을 저지면서 도둑질을 해가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겁탈하고 이런 것만 했지만 지금의 화적대들 할빈당은요 부정선거까지 해요. 부정선거는 여기서 안 다뤘는데 저는 이 부정선거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죠. 서로 잡아야 하는 국힘당과 대통령과 정부도 못하고 있고 이 부정선거로 의회 권력을 먹은 놈들도 못하고 있고 불쌍한 이 백성들만 할빈당에 돈 뜯기고 세금 내는 게 돈 뜯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할빈당이 세금 걷어먹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약탈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할빈당이. 아니 그냥 옛날 할빈당은 활 쓰고 칼 쓰고 이렇게 해서 뺏어갔지만 지금은요 교묘하게 무슨 무슨 단체에서 국고 세금 다 빼먹고 무슨 태양광이다 뭐다 해서 보조금으로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군수시장 구청장 다 꽂았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예산을 다 빼먹어서 지들 밑에 똘마니들 부하들 할빈당의 두령이 부하들 먹여 살리듯이 약탈해가지고 오면 닭다리 뜯고 하고 여자들 맡기고 약탈해온 여자들 끼고 놀잖아요. 그 식으로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권력을 부정선거로 또 표까지 도둑질을 해요. 국고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시대 백성들은 우매해서 할빈당에 당했는데 그래도 부정선거에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매한 백성들이 나중에 3.15 부정선거에는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우매했던 조선시대 말기를 거쳐서 지금 제1공화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몇십 년 차이 안 나니까. 그 조선시대 때 10대, 20대 사람들이 제1공화국으로 넘어왔을 때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할빈당에 당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에는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정선거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난 조선시대 그 백성들이 일어났다니까 부정선거에. 그 백성이 몇십 년 후에 그 백성이잖아요. 일어났다니까. 왜 우린 지금 못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백성들이 조선시대 백성만 못한 거예요. 당하는데도. 이것들은 기술적으로 당하는 거지. 옛날 할빈당은 활하고 총으로 칼로 도둑질했지만 지금은 뭘로 도둑질하는데요? 컴퓨터로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상한 선전선동으로 조직 만들어서 국고 다 빼먹고 25만 원 대놓고 준다고 사기치는데 그거 국고 아니에요? 13조 14조 든다는 그 국고 13조 14조 도둑질해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빈당이에요. 이게 사기당하는 거라니까. 표까지 사기당했는데 가만히 있어. 조선시대 백성만도 우리 못한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대학생들 좀 일어나 주세요. 불빈당입니까? 더 이상 이제 피곤하다네 얘기야.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